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티본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포드 레인저 랩터입니다. Get up on your feet, this is a shakedown. Order up that beat just like it's takeout. Show me you got soul inside those new shoes, and you can rock and roll with an attitude. So good, so fresh, just the way you like it. Just the way you like it. So good, so fresh. You're the new MC, you got the remix. Keep it on repeat, just let the beat kick. Everywhere you go, you bring the roof down. Everybody knows you got your own sound. 지난번 익스플로러 2.3 에코부스트 모델 시승기 이후로 오늘은 레인저 랩터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원래 이 눈 오는 날 혹은 비 오는 날에는 시승 촬영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촬영도 원래는 일정을 변경하려다가 사실상 2년 전 저희 평범한 자동차 리뷰 랩터 차량 초창기에 만나서 다양한 테스트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눈도 내리고 해서 눈 오는 날 한번 이 랩터 차량을 가지고 시승기 촬영을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뭐 잠시 후에 옵션 설명드릴 때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눈길이기 때문에 일단 이쪽 하단 쪽에 파트타임 사륜구동을 지금 4H로 지금 넘겨놓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모드를 숲을 자갈길, 눈길 이 섹션으로 선택을 해놓은 상태에서 우선 주행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이 오는 날 촬영하는 거는 저희 평범한 자동차 리뷰에서 처음 촬영하는 것 같아요. 항상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뭐든지 처음 하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우선 이 레인저 랩터 차량 기본이 되는 모델이 레인저 모델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와일드 트랙, 랩터 이렇게 좀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량 등급으로 보면 컴팩트 픽업 트럭 이렇게 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중형 사이즈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현지에서는 이제 가장 상위 트림에 있는 풀 사이즈 형태의 F150 모델도 존재를 합니다. 사실상 이 중형급 미드 사이즈의 이 픽업 트럭은 미국 현지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있는 등급은 아니에요. 사실상 북미 시장에는 풀 사이즈 등급의 포드 F150 그리고 쉐보레 실버라도 차량이 판매량이 가장 좋고 인기가 많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국내 시장에는 현재 이 픽업 트럭 포드 차량에서 판매되는 모델군으로만 보면 레인저 차량이 유일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F150 자체가 차량이 멋있기는 합니다. 픽업 트럭, 정성적인 픽업 트럭에다가 거의 대형급에 맞먹는 차량 사이즈를 좀 보여주는 모델이기는 한데 국내 시장 환경이랑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뭐 앞으로 출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는 이제 레인저 모델을 위주로 이제 픽업 트럭 라인업이 이제 판매 중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레인저 역사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현재 이 레인저 모델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용 모델과 해외 판매용 모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북미 시장 모델 같은 경우는 1983년도에 1세대가 출시를 했고요. 해외 시장용은 1998년부터 1세대가 출시를 해서 판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국내 해외 시장이 아주 오래전부터 출시를 해서 판매를 했지만 한국 시장에는 사실상 출시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시장에는 3세대 모델부터 출시를 했고 21년도 4월에 공식 데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차량 시승 차량 일자 기준으로 보면 지금 1월 막바지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2년 정도가 이제 지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출시한 지 2년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출시해서 현재까지의 판매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1000대 정도의 판매량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상세 트림으로 보면 와일드 트랙 비중이 590대인가요? 그러니까 수치상 보면 랩터 와일드 트랙 판매량이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워낙 차량 컨셉 자체가 이 두 차량이 확실하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이 판매량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판매 가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레인저, 지금 와일드 트랙과 랩터 이렇게 두 가지의 트림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승하는 차량이 지금 랩터 트림이고요. 사실상 가격적으로는 가장 상급 트림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공식 판매 가격 현재로는 6,49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위 와일드 트랙 모델과 가격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약 1,4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면에서 차이가 조금 나타납니다. 파워트레인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진 2.0L 직렬 4기통 바이터보 디젤 엔진, 여기에 변속기 10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 213마력, 최대 토크 51kg 포스미터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동 방식 파트타임 사륜 구동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지연 관리 시스템이죠. 터레인 매니지먼트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에요. 사실상 이 파워트레인 이 구성으로 이 공식 재료가 필요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 평범한 자동차 실험실에서 테스트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테스트 결과를 보면 레인저 차량 같은 경우는 당시에 약 10.27초가 계측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무난한 수준의 이 성능을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량의 공차 중량 2.5톤 수준이고요. 복합 연비는 8.9km 리터당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레인저 랩터 차량 1열 실내 옵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인테리어 구성을 보시면 제가 2년 전 시승했던 랩터 모델이랑은 차이가 크게 나는 구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포드 차량들이 이렇게 출시를 해서 페이스리프트 기간도 조금 길어요. 포드 모델도 제가 시승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연식 평범만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21년도 제가 시승했던 시기의 차량과 지금 차량의 차이가 크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조금 인상적인 건 차량 자체가 외형에서, 잠시 후 오늘 외형 디자인도 촬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외형 디자인에서 보여주는 이 캐릭터 아이덴티티가 이 실내 쪽에서도 확실하게 느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번 익스플로러랑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실내 트림을 선택할 수 있는 구성은 없어요. 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실내 전체적인 영상, 이 트림 자체가 이 랩터 차량의 이제 공통적인 디자인 트림 구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랩터 실내 쪽에서는 지난번 익스플로러도 그랬지만 대부분이 물리 버튼이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라 사용했을 때 상당히 직관적입니다. 지금 여기 송풍구 라인도 보시면 그냥 송풍구만 넣었으면 됐을 텐데 이쪽에 별도로 이렇게 디자인까지 좀 넣어줬거든요. 랩터만의 이 디자인,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를 실내 쪽에서 살짝은 좀 입혀놓으려고 하는 노력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이는 계기판 4.2인치 TFT 스크린이 적용된 미디 시리즈 클러스터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하위 트림, 가격이 낮으니까 하위 트림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하위 트림에 위치한 와일드 트랙이랑은 조금 다른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랩터 같은 경우는 가운데 이제 스크린이
작은 스크린이 좀 위치를 하고 좌우측에 RPM과 이제 스피드미터가 이제 클러스터 아날로그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와일드 트랙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스크린이 2개가 적용되고 가운데 클러스터 계기판이 하나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일드 트랙과 오늘 현재 신청하고 있는 이 랩터 이 계기판 구성에서는 그런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디자인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익스플로러는 약간은 이 하늘색, 파란색 계통의 이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현재 이 랩터 차량은 레드 색상의 이 포인트들이 좀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트립으로 지금 바꿔놨는데 이쪽 차량 정보를 통해서 오프로드 지금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건 익스플로러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이 디스플레이, 센터페이지 디스플레이에 위치를 했었는데 현재 이 랩터 모델 같은 경우는 계기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운전자 보조 들어가면 애드블루 상태, 보증, 운전자 경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차선 유지, 그리고 충돌 대비, 액티브 브레이킹, 이런 에이다스, 기본적인 에이다스 시스템이 이쪽 계기판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설정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 센터페이지 디스플레이에서 보통 포드 차량들이 이렇게 설정을 하는 모델도 있고 계기판에서 설정을 할 수 있는 모델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좌측 라인입니다. 좀 특이한 건 보통 사이드미러 조작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이 도어 레버 이 위치 쪽에 보통 마련해 놓거나 이 트림부, 이 윈도우 레버 쪽 있는데 보통 위치를 하는데 랩터 차량 같은 경우는 계기판 바로 좌측에 붙어 있습니다. 이거 스티어링을 좀 가려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품과 하단 쪽에는 헤드라이트와 조명 관련 다이얼과 버튼 구성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을 보니까 전방, 후방, 안개등이 위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가운데 요 헤드라이트 조작할 수 있는 다이얼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별도의 이렇게 구조가 이제 나오는데 요거는 헤드라이트 조사각을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제일 안쪽에 버튼이 하나가 더 있어요. 요거 제가 이전전에 시행했을 때 설명 안 해드린 것 같은데 요게 후방 유리 위쪽에 스포일러는 아니고 그쪽에 보시면 보조 제동등처럼 램프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누르면 후방에 램프가 켜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기본 가죽 스티어링 휠 구성입니다. 보통은 가죽이라고 표현을 제가 하기는 하는데 가죽이긴 합니다. 이쪽 지금 상하로 쪽에는 가죽이 들어가 있는데 이 손이 이제 잡혀지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자세히 보시면 타공 무늬가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이 타공 무늬랑 재질 느낌이 좀 주로 느껴지는 스티어링의 이제 촉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티어링의 이 사이즈는 지난번 익스플로러 모델이랑 사이즈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차량 크기 이런 걸로만 보면 익스플로러 모델보다는 현재 이 랩터 모델이 이 전폭 부분 실내가 조금 좁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만 감안했을 때 스티어링 휠 사이즈는 적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은 전동 방식은 아니고요, 수동 방식입니다. 이 하단 쪽에 레버를 제껴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조정을 해보니까 조금 아쉬운 건 텔레스코픽 조금만 더 앞으로 빼졌으면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의 구성을 좀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틸트는 그래도 조금은 낫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안쪽에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이 금속 재질의 패들 시프트까지 마련을 해줬습니다. 2.0L 디젤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패들 시프트는 좀 새롭죠. 보통 패들 시프트를 달아놔도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적용해주는 차량들 종종 있는데 이 랩터 차량의 패들 시프트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 패들 시프트를 당기는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설명할 때도 뭐 설명 잠깐 했지만 이쪽에서 계기판 중앙 디스플레이를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구성이 이제 좌측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하단 쪽으로는 현재의 모델은 크루즈 컨트롤만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위 트랙, 와일드 트랙으로 넘어가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측 라인에는
요거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이제 설정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익스플로러는 터레인 매니지먼트 시스템 똑같은 이제 개념인데 이쪽 하단에 있었는데 현재 랩터 같은 경우는 이 스티어링 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드 버튼을 누르면 지금 제가 아까 눈길로 해놨거든요. 지금 계기판 보이실 건데 기본적으로 일반, 스포츠는 이 H로 이 사륜구동 시스템을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숲을 자갈길, 눈길, 뒤늦길, 모래길, 사막길, 산악은 4L로 선택, 이렇게 좀 표기가 되어 있는 게 보실 겁니다. 사실은 랩터의 주 기능은 이 사막길이죠. 사막길에서 이 레이스를 하는 이런 특성의 차량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자갈길, 눈길을 지금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터레인 매니지먼트 시스템, 사륜구동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구성까지 마련해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오늘은 눈까지 내렸기 때문에 잠시 후 테스트를 잠깐 해볼 시간을 가져보겠지만 어느 정도의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살짝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안쪽 이제 컬럼이 있는데 요 컬럼, 이제 좌측 컬럼에는 차로 유지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요 버튼 구성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 컬럼 자체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시승했던 머스탱에 적용되어 있는 컬럼 디자인이랑 똑같네요. 그리고 스티어링에서 이제 랩터만의 디자인, 가운데 랩터라는 레터링이 별도로 들어가고요. 스티어링 중앙에 요 레드 색상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구성, 바디 컨투어드 스포츠 시트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트는 랩터 전용 시트입니다. 이 시트의 장점이 뭐냐 하면 이게 가운데가 알칸타라 재질, 알칸타라가 아닌 것 같은데, 알칸타라는 여기서 좀 더 부드러워야 되는데, 뭐 어쨌든 이 가운데 이 별도의 이제 가죽과 혼합된 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좀 잘 잡아주고요. 무엇보다도 허리부터 해가지고 이 방석 쪽까지 살짝 이렇게 각도가 좀 올라와 있어서 착자를 하면 착자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몸을 조금 잘 잡아주는 느낌이 나요. 지난번 익스플로러는 몸을 그래도 조금은 잡아주는 느낌이 났지만 편안한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이 랩터에 적용되는 이 시트 같은 경우는 몸을 좀 더 한층 좀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아쉬운 거는 사이 서포트는 마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사이 서포트까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1열 운전석 같은 경우는 전동 구성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조수석은 수동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주행을 했을 때 착자를 해보면 그래도 장시간 주행했을 때 피로가 몰려오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그래도 편안한 느낌을 좀 주로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트는 괜찮아요. 그리고 센터 패시아 디스플레이 8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지난번 익스플로러 모델과 동일한 싱크3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 지용 시스템이 이제 이쪽으로 계기판 쪽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쪽에서는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구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쪽 차량 쪽 들어가 봐도 뒷좌석 승객 알림, 카메라 설정 이렇게만 되어 있고, 그거 외쪽으로 설정할 수 있는 거 거의 활용도가 이 디스플레이는 크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뭐 온도 쪽에서 이제 에어컨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요거 아니면은 그렇게 크게 사용하실 거는 없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가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어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상 이 메뉴에서는 뭔가 특별하게 사용을 하고 활용하는 이런 기능은 그렇게 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익스플로러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랩터도 화살표 요거를 길게 누르면 이렇게 별도의 맵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소리 죽여놓은 건데 기본적으로 아틀란 맵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별도의 맵 이렇게 있는 건 좋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지난번에 똑같죠. 구글 스토어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제 로그인을 해서 앱도 다운받아서 활용하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도 은근히 활용도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상 애플 카플레이를 쓰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이렇게 활용도가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하단 비상등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네요. ADAS 시스템이 이쪽에서 설명을 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지금 현재 랩터 같은 경우는 후방 카메라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차할 때 아무래도 픽업 트럭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조금은 불편한 느낌은 있습니다. 요거는 폭적으로 불편한 게 아니고 길이 부분 때문에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기존 주차 라인에서 아무리 이제 딱 맞춰서 되더라도 이 그러니까 뭐 휀다 전면 쪽에 살짝은 앞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구성으로 주차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중형 미드 사이즈급 이 차량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너무 불편한데 이 정도는 아닙니다. 단지 이제 주차를 하면 좀 앞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후방 카메라가 있어도 적재함이 있는 차량을 그렇게 많이 운행을 하시지 않은 분들은 조금은 적응 기간이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이거 후진으로 주차할 때 거리감이 아직은 이제 확실하지가 않아서 조금은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하단 쪽입니다. 미디어 컨트롤 다이얼 크게 두 개 보이실 건데, 이 하단 쪽에 에어컨 컨트롤러가 위치를 합니다. 이 에어컨 컨트롤러, 일단 투전 에어컨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데 에어컨은 디스플레이 상에서도 별도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열에는 열선 시트 구성만 제공을 해주고요.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거를 못 봐서 설명을 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스티어링 1열선이 없어요. 제가 이쪽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확인을 해봤는데 스티어링 열선은 없는 그냥 시트 열선만 있는 구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도 컨트롤러 하단 11V 파워 아울렛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커버로 이렇게 마련을 해줬고요. 이 가장 하단 쪽에 USB 타입 A 포트가 두 개 위치를 합니다. 여기도 간단하게 수납함 구성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활용하시기가 상당히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은 센터 터널 라인이에요. 일단 센터 터널 가장 앞단 쪽에 버튼 구성이 이제 3개 보이실 건데, 이게 와일드 트랙으로 가시면 ADAS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이쪽에 버튼 구성이 꽉 채워집니다. 근데 현재 랩터 차량은 지금 버튼 2개 빈 게 보이실 거예요. 일단 기본 구성으로는 ESC 오프 버튼, 요 가운데 거는 락킹 리어 엑셀, 그러니까 후륜 디퍼런셜 락 기능을 적용하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가장 우측에 있는 건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와일드 트랙으로 가면 3가지의 이제 기능이 또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ADAS 시스템이 거의 추가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토 스타트 스탑, 자동 주차 보조, 주차 시스템 오프 버튼, 이 3개가 추가로 이제 별도로 마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이하죠? 가격은 랩터 차량이 비싼데 옵션은 ADAS 쪽은 와일드 트랙이 좀 더 많이 제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단에 파트타임 사륜 구동을 제어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일반이나 스포츠 주행에서는 이 H로만 주행을 하시면 되고요. 산악기를 제외하고는 4H에서 이 드라이브 모드, 턴웨이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이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변속기는 이제 전형적으로 기어봉이 있는 변속기입니다. 상당히 이것도 캐릭터 라인에 상당히 돋보이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여기 상세한 디자인을 보시면 이 송풍구에 들어가 있는 이 디자인 라인이 이쪽에도 들어가 있네요. 이 하단에 컵홀더 2개 위치를 하고요. 랩터 차량은 사이드 브레이크는 레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우선 센터 콘솔은 2단계로 열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하단까지 열었을 때는 뭐 차량 크기를 생각하면 무난한 사이즈의 센터 콘솔을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오늘따라 실내가 많이 어둡죠. 루프 쪽에 썬루프는 별도로 없고요. 스피커 같은 경우는 기본 6 스피커가 적용이 된 구성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전반적인 실내 인테리어 구성을 보시면 이 차량도 이제 세대 체인지가 되면 실내 부분도 완벽하게 바뀌겠지만, 개인적으로 랩터 차량 2년 전에도 시승하고 오늘도 시승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주행도 해봤지만 사용하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불편하거나 그런 점은 없습니다. 현재 구성도 제가 봤을 때는 잘 뽑지 않았나, 그러니까 구성적인 면에서 잘 제작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랩터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이 실내 쪽에서도 좀 많이 느낄 수 있게 구성을 해주고, 기본적으로 포드 차량들이 이런 인터페이스 구성이나 이런 조작 버튼류의 이 직관성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는 모델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랩터 현행 3세대 모델에도 잘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드 레인저 랩터 차량 승차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눈이 내리고 있는 날씨라
일단 기본적인 구동, 사륜 구동으로 지금 설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현재 상태에서 터레인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눈길로 지금 세팅을 해놨습니다. 확실히 이게 사륜이 들어가니까 무게감이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차량에서. 이렇게 우선 현재 랩터 차량에 적용되는 서스펜션 구조, 퍼포먼스 서스펜션 구조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와일드 트랙이랑 기본적인 틀로 이제 카탈로그상의 옵션명으로 보면 와일드 트랙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듀티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고요. 이 랩터만 퍼포먼스 서스펜션 구조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차량 방식은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바디온 프레임 방식이 이제 적용돼서 이제 차량이 제작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랩터 차량은 일체형 서스펜션을 적용시켜서 이 서스펜션 구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련해 줬다라고 보면, 와일드 트랙 같은 경우는 후륜 리프 스프링이 적용이 됩니다. 판 스프링이 적용이 되는 이런 구성에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 거와 빗자루 보면 기본적인 온로드 주행에서의 승차감, 랩터 차량 괜찮습니다. 외형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사이드월 자체도 상당히 두툼하게 적용을 시켜준 타이어 구성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방지턱 구간을 넘어가도 어느 정도 수긍할 정도의 승차감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랩터 차량 같은 경우는 팩토리 튜닝을 거친 차량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튜닝 항목 중에 좋은 거는 폭스 서스펜션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문적인 이제 오프로드 레이스 관련돼서 이제 서스펜션을 제작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랩터 차량의 오프로드 특성을 좀 더 한껏 끌어올 수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주행 도로가 사막길에서 정말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는 이런 오프로드 주행 특성에서 좀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레이싱 대회가 있죠. 바하 레이스라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좀 꼽을 수가 있는데, 포드 차량 중에서는 이 레인저 랩터 그리고 브론코 F150 모델을 이 바하 레이스에 참여를 해서 테스트 개발, 이렇게 주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차량이 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고속으로 밀어붙여도 이 주행 도로 환경이 오늘 정말 안 좋거든요. 이런 상황에서의 주행 능력, 오프로드 주파 능력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 랩터 차량들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하 레이스가 연간 대회로 보면 총 4개의 대회를 치른다고 합니다. 산펠리페 250, 바하 400, 바하 500, 바하 1000 이렇게 4가지의 대회를 이제 연간 이제 어떻게 보면 진행을 한다라고 저도 확인을 했는데, 보통 이 포드 차량들은 캘리포니아 대회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멕시코에서도 이 바하 레이스를 진행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 레이스 항목 제가 언급해드린 거 곰곰이 보시면 뒤에 숫자가 붙을 거예요. 그 숫자는 마일이에요. 그러니까 바하 1000이면 1000마일을 주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포드의 이 오프로드 성향의 차량들은 바하 1000 레이스에 참여를 해서 테스트 개발 과정을 거친다고 전해집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오프로드 차량이야 라고 하는 거랑은 조금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뭔가 홈로 주파보다는 이 가속을 하면서 막 이런 스타일의 주행 능력이 이 랩터 차량에서 좀 탁월하게 보여주는 드라이빙 퍼포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눈이 와가지고 지금 ESC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장점이 방지턱을 아무리 급격하게 넘어가도 실내 쪽으로 불편한 느낌을 이게 막 확 올려주고 이런 스타일의 차가 아니에요. 안 좋은 구간을 달렸을 때 조금 더 재미있고 박진감이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오프로드의 특색에서 약간은 좀 변형된 특징의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주는 차량이
이 랩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현행 판매되고 있는 모델 중에 사실상 이런 능력을 가진 차량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제가 2년 전에 글래디에이터랑 뭐 비교 시승하고 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글래디에이터가 정말 정통적인 오프로드의 느낌이 난다라고 하면, 이 랩터 차량은 전형적인 오프로더보다는 레저, 그러니까 뭔가 달리거나 이런 능력도 탁월하다, 그래서 조금 성향이 다르다, 제가 이런 언급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현재 이 랩터 차량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 장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와서 브레이크 볼까요? 이 큰 차체를 아주 오늘은 가속을 하니까 ABS가 정말 상당히 개입을 많이 하는군요. ESC가 지금 상당히 들어오네요. 지금 차량 세팅 자체는 파트타임 사륜구동은 4H로 지금 세팅을 해놨고요. 주행 모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숲을, 자갈길, 눈길, 요 상태로 지금 세팅된 상태로 별도의 드라이브 모드 변경 없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 스포츠로 넣으면 오늘은 조금 위험합니다. 영하의 날씨에다가 눈도 지금 많이 와서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주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가속을 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엔진음입니다. 이게 배기 좀 앞쪽에서 나는 소리가 조금 더 많이 부각이 되거든요. 언뜻 들으면 진짜 V8 8기통 엔진의 느낌이 들 정도의 엔진 음색이 좀 많이 들어와요. 이게 달렸을 때 운전자를 조금 더 자극해주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일부에서 실내 옵션 설명드릴 때 이 패들 시프트, 지금 금속 재질의 이 패들 시프트가 들어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변속하는 맛이 상당히 좋아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변속을 이렇게 탁탁 튕겼을 때 이 변속이 체결되는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홈로를 가속을 해서 주파를 하면서 이 변속을 막 들어갔을 때의 느낌이 차량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 좀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구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일단 볼까요? 이 엔진 음색이 여기서 풀브레이크를 가볼게요. 이 브레이킹 같은 경우는 온로드 주행보다는 오프로드 성향이 좀 짙기 때문에, 그러다 차량 무게가 좀 높아요. 거의 2.5톤 수준의 차량 무게를 가지고 있어서 그냥 무난한 수준의 브레이크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브레이크 시스템은 조금 튜닝을 시켜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살짝은 듭니다. 왜냐하면 풀 브레이킹을 들어가면 ABS도 적극적으로 이제 관여를 초반부터는 해주긴 하는데, 이 초반 쪽으로 이제 앞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급격하게 들어가면서 브레이킹이 조금 밀리는 이런 느낌이 살짝은 들어요. 그렇죠? 뭐 언로드에서 뭐 과속하고 이럴 스타일은 아닌 차기는 하죠.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 제동성은 제가 알기로 2년 전에 테스트한 걸로는 40m가 넘은 걸로 제가 당시에 그때 계측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오늘 아마 이 주행이 또 눈길까지 좀 겹쳐 있어서 이 조금은 이제 늘어지는 게 좀 많이 느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드 레인저 랩터 차량 직선 구간 가속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차량 컨셉 자체가 온로드에서 막 스피드한 이 가속 성능을 즐기고 이런 차량은 아닌데, 어느 정도의 속도 영역까지 올릴 수 있는 이 파워트레인 성능 능력을 보여주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라이브 모드는 제가 지금 잠깐 정차를 해서 4H에서 2H로 지금 돌려놓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지형 모드는 스포츠로 변경을 한 후에 가속 페달만 전개를 해서 이 직선 구간 어느 정도 속도 영역까지 나오는지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속.
보시면 알겠지만 온로드 주행했을 때 차량 안정감도 괜찮은 편입니다. 이 고속주행으로 올라가도 안정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이 세팅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렇죠, 바하레이스 자체가 이 지형만 오프로드일 뿐이지 고속으로 올려가는 이 특성은 온로드 주행이랑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터널 빠져나와서 코너를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속주행 안정감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 터널 구간 속도 영역으로 보면 저희가 기준으로 삼은 속도보다는 약 20km가 덜 나왔습니다. 아마 제가 2년 전에 시승했던 거 기억을 곰곰이 해보면 와일드 트랙이 10km가 덜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랩터 모델 같은 경우는 실용 영역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 속도 영역을 확보해주는 파워트레인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일단 가속을 하면 좀 전에 와인딩 코스에서도 잠깐 달려봤지만 이 엔진 음색이 뭐 물론 튜닝된 엔진 음색이겠죠. 엔진 음색이 일반적인 직렬 4기통의 2.0L 디젤 엔진이라고 하면 이 특유의 이 갤갤거리는 소리가 거의 대부분 어떻게 보면 소리로 이렇게 좀 올려주는데, 이 랩터 모델 같은 경우는 언뜻 들으면 정말 8기통 V8 엔진의 이 음색이 들어오는 듯한 느낌도 납니다. 일반적인 이 2.0T 디젤 엔진의 음색을 그냥 넣어줬다라고 하면 달릴 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음색 튜닝 부분에서도 그래 나름 좀 신경 쓴 느낌? 이런 기분이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 터널 구간은 변속을 4000rpm 기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 주행을 해보니까 지금 레드존이 4500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4200, 300 이 시점으로 넘어가면 살짝은 처지는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제가 4000rpm 기점으로 이 변속기를 끝까지 내리면 M으로 이제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매뉴얼 모드로 패들 시프트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 이 속도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오늘 평범한 실험실 제로백 제동 성능은 별도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테스트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일단 영상 업로드는 진행을 해드릴 건데, 그래도 오랜만에 랩터 눈 오는 날 가져왔기 때문에 오프로드 주행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기어 변속은 N으로 변경을 하고요. 지금 4H로 활성화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드라이브 모드는 숲을, 자갈길, 눈길 요 설정으로 해서 주행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오랜만에 이 눈 오는 날 오프로드 주행은 촬영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랩터 모델은 와일드 트랙이랑 다르게 퍼포먼스 서스펜션 구조가 적용이 되어 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서스펜션 자체는 일체형 서스펜션이죠. 폭스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구성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하레이스 이렇게 오프로드 주행길에서 이 가속을 진행했을 때가 이 랩터 차량의 진정한
이 드라이빙 특성을 좀 느낄 수 있는 구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우, 상당하죠. 그러니까 보통은 오프로드라고 하면 정말 산악길이나 정말 좀 도로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이런 구간을 위주로 주행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오프로드 차량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저도 그러거든요. 근데 이 랩터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고속 영역으로 주파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드라이빙 능력이 어떻게 보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요? 예전에도 이 오프로드 테스트를 진행을 했지만 차량 자체가 이 오프로드 진입각 그리고 램프가 이탈각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도로 환경이 너무 안 좋은 조건에서도 이 도로를 탈출하는, 이 오프로드 주행 도로를 탈출하는 이런 능력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대응을 좀 잘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재밌는데? 그리고 온로드 주행이랑은 조금 다른 건 오프로드 주행으로 접어서면 이 탄탄한 느낌이 좀 더 많이 느껴지는 승차감 구성이 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눈이 많이 왔습니다 오늘. 오프로드로 이 랩터 차량 끌고 나오면 이 탄탄한 느낌이 좀 많이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아무래도 이 노면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조금 강하게 받쳐지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만큼 온로드 주행을 잘 뽑은 거예요. 이런 세팅을 가지고로도. 눈이 근데 정말 많이 왔군요. 와, 근데 사실 이렇게 눈이 쌓여 있으면 웬만한 차량 가지고 이렇게 주행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 주행하는 속도 영역을 보시면 그냥 눈 안 내렸을 때 일반적인 주행 속도 영역으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험로 주파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차를 이렇게 급격하게 점프도 막 찍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시승차이기 때문에 살살 다뤄야 되죠. 오늘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브레이크가 거의 안 들어요. 지금 브레이크 제동을 들어가면 이 초반부터 ABS가 상당히 개입을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직선 구간, 이럴 때 달렸을 때, 이럴 때 주파했을 때 랩터 차량의 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재밌어요. 오히려 저런 오프로드 주행길보다 이런 도로를 이렇게 고속 영역으로 이렇게 달리는 이런 드라이빙 특징이 확실하게 재미가 있어요. 와, 이거 재밌다. 이거 브레이크 밟고 지나가고, 브레이크 밟고. 오늘 원래 눈이 내리는 상황이라 시승 일정을 좀 미루려다가 또 오랜만에 랩터 모델, 사실 눈길 주행은 저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조금 좋은 뷰에서 이런 성능도 있구나 라고 좀 한 번쯤은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오늘 촬영을 진행을 했던 건데, 랩터 모델은 확실히 매력이 있어요. 이게 예전 2년 전에도 시승을 하면서도 이 매력을 많이 느꼈었지만, 오늘 시승하면서 이 랩터 차량의 이런 드라이빙 퍼포먼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시승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시승차 포드 레인저 랩터입니다. 보통은 제가 외관씬을 이 시승 촬영하는 당일날 촬영을 하고 이제 추가 촬영을 이틀째 되는 날 진행을 하는데, 어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눈이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결국 촬영을 못하고 이틀째입니다.
이틀 만에 드디어 외관신 촬영을 하고 있네요. 날씨가 상당히 추워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따뜻한 곳에서 보이시겠지만 여기 옆에 또 바닷가가 있어가지고 쓰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시승하고 있는 이 포드, 오늘 시승이 아니죠, 어제 시승했던 이 포드 레인저 랩터 차량, 일단 전면 디자인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램프의 구성을 보면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고요, 이 헤드램프는 자동 온오프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하단에 LED 안개등까지 적용된 구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랩터 차량의 어떻게 보면 디자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전면 그릴 디자인 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그릴 디자인 자체 내로 포드라는 브랜드 로고를 아예 그릴에 적용이 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한 와일드 트랙이랑은 확실하게 좀 구분이 되는 디자인 아이덴티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랩터라는 이미지에 어느 정도 좀 잘 맞게 디자인 구성을 해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면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따라 이 차가 상당히 크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지금 차량 등급 자체가 미드 사이즈 픽업 드롭 구성이긴 하지만 실제로 주행을 하면 이 차량 덩치 부분에서는 좀 많은 위압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로드에 특화된 구성으로는 이 프레임에 연결된 고강도 배시 플레이트를 기본으로 적용을 시켜줬고요, 여기에 스키드 플레이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와일드 트랙이랑 구성면에서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드 레인저 랩터 측면입니다. 우선 측면에서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부분, 역시나 픽업 트럭 디자인이죠. 요 후방 2열 승객 뒤쪽에 위치한 화물칸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픽업 트럭, 이제 화물 차량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승객석, 캐빈석과 화물석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야 이제 화물차로 등급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드 쪽에서도 이 랩터 모델만의 특별한 디자인 구성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사이드 스텝입니다. 카탈로그 상의 옵션 명칭으로 보면 헤비 듀티 사이드 스텝 이렇게 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넓은 사이즈의 사이드 스텝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거의 신발 하나가 다 들어갈 정도의 사이드 스텝 넓이를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랑 이제 추가로 이 랩터 데칼까지 이제 적용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이제 랩터 모델만의 이제 디자인 특징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전면 디자인도 그렇지만 측면에서도 이 캐릭터 디자인이 돋보이는 구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 휀다입니다. 휀다를 상당히 두툼하게 디자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 전폭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미드 사이즈라서 조금 폭이 좀 작게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오버핸더로 이제 적용되어 있는 디자인 구성 때문에 상당히 다부진 느낌을 좀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면도 그렇지만 측면에서도 랩터 차량만의 이제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형적인 이제 픽업 트럭 이제 구성인데, 사실상 국내에서는 이 픽업 트럭이 그렇게까지 이제 많이 대중화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이 레인저, 이 특히 랩터 차량은 디자인 구성에서는 상당히 만족감이 좀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휠 타이어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이즈는 285mm의 17인치의 사이즈의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요거보다 이제 하위 트림에 위치한 와일드 트랙 같은 경우는 18인치의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이 타이어 지금 사이드워를 보시면 알겠지만 수치상 70입니다. 그만큼 상당히 두툼한 사이드워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전형적인 오프로드용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측면에서도 이 차량 전고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보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접근각, 이탈각을 확인해 보면 접근각은 32.6도, 이탈각은 36도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도화 깊이는 70cm라고 일단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재원상으로는 80에서 85cm까지 강 도화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반적인 디자인 구성, 2년 전에 와일드 트랙도 시승을 했습니다. 와일드 트랙과 차량 사이즈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휠 베이스는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장, 전고,
특히 전폭 부분이 160mm가 더 크게 이 랩터 차량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 오버핸더 부분이랑 이 디자인 구성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와일드 트랙과 랩터 이 두 가지의 모델을 두고 이제 차량을 보면 디자인 아이덴티티는 이 랩터 차량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디자인 구성은 랩터가 훨씬 낫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춥네요. 희승기 촬영하기가 정말 힘들군요. 어쨌든 랩터 2열입니다. 우선 이 1열 시트 구성 같은 경우는 제 운전석 시트 포지션에 그대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공간을 보시면 무릎 공간은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고요. 머리 공간도 주먹 하나가 들어가는 공간이 나와요. 근데 이 픽업 트럭에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등받이 각도가 조금은 세워져 있는 편입니다. 이 각도 조절이 되지 않는 구성이기 때문에 조금 꼿꼿하게 가는 이런 자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그래도 좀 장점으로 느껴지는 건, 시트가 약간은 이제 푹신푹신한 쿠션감이 느껴지는 시트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착자감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도만 조금만 더 높였으면 조금 2열에 탑승을 하더라도 이 승차감 쪽에서는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트는 그래도 좀 쿠션감이 있는 편이기는 해요. 이 부분은 괜찮네요. 그러면 옵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2열에는 특별한 옵션이 없어요. 열선 기능은 없고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건 보통 에어컨이 앞쪽에 뭐 예를 들어 투존 타입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어도 송풍구는 보통 마련해주는 차량들이 종종 있는데, 랩터는 이 2열 쪽에 송풍구가 따로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센터 콘솔 후방 라인도 그냥 막혀져 있고, 센터 콘솔 후방 이 아래쪽에 230V에 150W짜리 플러그,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 구성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USB 포트는 따로 없어요. 암레스트. 이거는 이렇게 앉으니까 좀 편하네요. 이렇게 기대고 각도만 살짝만 높이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일단 센터 암레스트 같은 경우는 폭이랑 길이는 조금은 작은 편입니다. 대신에 이게 시트도 그랬지만 이 암레스트도 약간 푹신푹신해요. 이 팔걸이 부분이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서 이렇게 가면 허리가 나가겠죠. 어쨌든 그래도 암레스트를 제공을 해주고, 이 앞쪽에 컵홀더까지 2개 위치를 합니다. 픽업 트럭, 그러니까 미드 사이즈 픽업 트럭이라는 걸 감안을 하면 뭐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무난하게 좀 뽑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트 2열 공간을 시트만 조금만 더 높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트가 워낙 이 쿠션감이 있어서 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랩터 후면 디자인입니다. 이 측면에서 이어진 데칼이 이 후면 디자인 구성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의 특징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램프의 구성을 보면 이 후방은 전부 전구 타입의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LED로 넣어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후방 램프 중에 좀 특이한 게, 지금 승객석 2열 이제 유리 상단 쪽에 보시면 램프가 별도로 지금 보이실 거예요. 저 램프는 일부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실내에서 켜거나 끌 수 있는 그 램프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면에서 보통 픽업 트럭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포함이 되는 구성이기는 합니다. 뭐 없는 모델도 간간히 있기는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앙에 보시면 트레일러 토 프리팩 패키지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하네스도 별도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구성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적재 용량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랩터 차량 같은 경우는 300kg의 이제 화물칸의 적재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위 와일드 트랙 구성을 보면 600kg으로 2배 이상 적재 용량이 증가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포드 레인저 랩터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랩터 모델을, 그렇죠, 거의 한 2년 만에 이제 만난 것 같은데, 오랜만에 이 오프로드 주행도 하고, 특히나 오늘 어제부터 해서 이 눈 내리는 이 드라이빙 코스에서 이 오프로드 주행까지 좀 진행을 해봤던 것 같아요. 현행 이 레인저 모델 이제 풀 체인지를 앞두고 있죠. 사실상 현재 보고 계시는 이 모델도 이제 거의 이제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레인저 랩터 모델 추구하고 있는 컨셉 이런 부분만 봤을 때 상당히 매력이 있는 모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시승한 이 포드 레인저 랩터 모델 더 파크 모터스 용인 전시장에 방문을 해보시면 이 차량을 시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랑 와일드 트랙도 같이 지금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거의 끝물이라 프로모션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프로모션은 하단 저희 김건우 매니저님께 한번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 세대 체인지가 되면 가격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거로는 거의 1,000만 원 이상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인저 모델이 현재 시점에서 구매를 하면 가격적인 혜택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 세대가 체인지가 되면 디자인 실내외 구성에서 좀 많이 바뀌기는 할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상 선택의 문제입니다. 3세대 모델 난 이것도 충분히 괜찮아, 그리고 현재의 구성이 좋기 때문에 나 이걸 살 거야 하시면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난 무조건 신형을 살 거야 하시는 분들에게는 신형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실지를 선택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랩터 시승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차량, 즐거운 차량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he left you grey out painting colors. She made you stay like all the others. Clean cut, buttoned up, murdered you in cold blood. But I brought you back to life. Tattoos, who knew you were such a bad dude? Yeah, we're gonna be alright. Hey, babe, call it chaos, me. I call it love. It don't have to make sense. Let them stare at us. If your love is poison, down the hatch. 'Cause we're a match made in LA.